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공자는 화려함과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삶의 본질과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본질에 집중하며 단순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종종 외적인 성공과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외면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자는 내적인 가치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내적인 가치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물질적 소유나 겉모습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본질을 잃으면 화려함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내면의 성숙을 통해 삶의 진짜 가치를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해답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하면 외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적 성공이 아닌 내면의 충족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태도는 나이 들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화려함 대신 단순함을 추구하라. 공자는 단순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단순함은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을 남기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선사합니다. 집안의 물건을 줄이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며 정신적으로도 정돈된 삶을 살아보세요. 단순함을 추구하면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복잡한 감정과 욕심을 비우는 데서도 시작됩니다. 공자는 적을수록 더 풍요롭다는 말을 통해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설파했습니다. 화려함을 좇는 대신 단순함 속에서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단순한 삶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한 삶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내면의 성장과 진정한 관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라. 공자는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삶의 일부일 뿐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과 소유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잃게 됩니다. 정신적인 가치, 예를 들어 사랑, 배려, 존중, 그리고 배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물질적인 부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정신적 가치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만듭니다. 공자는 삶의 근본을 잃지 말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하며 물질보다 정신적인 성숙을 강조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줄이고 정신적인 풍요를 키워가는 삶은 노년을 더욱 충만하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면 외적인 성취와 비교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도는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삶을 사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물질적 소유가 아닌 정신적 유산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물질적 소유를 줄이고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중심에 두고 생활해 보세요. 명상, 독서, 혹은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나 취미 활동 같은 작은 일도 삶의 본질에 다가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진솔한 대화와 관계도 본질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은 더 많은 평화와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항상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질문과 실천은 우리의 일상을 점차 변화시킵니다. 삶의 본질을 찾는 여정은 언제나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외적인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는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굴곡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는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매 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삶의 본질을 추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본질을 추구하며 더욱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평화입니다. 본질을 찾는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공자가 강조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외면보다 내면을, 화려함보다 단순함을,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보세요. 그 여정에서 여러분의 삶은 더욱 깊고 충만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본질과 내면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65세 이후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일까요? 65세가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신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도 더 힘들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혈압과 혈당이 변하면서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해도 70세, 80세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시작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와 달리 근육이 쉽게 빠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체중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근육량 감소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이 적으면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곧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가벼운 아령 운동 등 간단한 근력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젊은 삶을 지속하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관절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점점 증가합니다. 연골이 닳고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저충격 운동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어,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포함된 보충제도 관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도 관절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트레칭도 필수입니다.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면 관절이 더 건강해집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관절 통증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과 관절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걷기는 기본이지만 근력 운동과 병행해야 효과가 큽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하는 운동은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요가는 관절 유연성을 높이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근육이 회복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근육 손실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골밀도가 증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이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쉽게 오르므로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는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운동 부족도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혈관에도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므로 체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눈 건강과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막혀 혈류 장애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려면 평소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장수와 직결됩니다. 고혈압과 동맥 경화 예방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류장애는 다리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혈액이 뭉쳐서 잘 순환되지 않으면 다리가 부어오르고 저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제대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 가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류가 막히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서 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맥 경화가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전체적인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소 혈압을 체크하고 건강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마늘과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체중을 관리하면 혈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하면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것이 곧 노후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화력이 저하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이 약해지면 단백질과 칼슘 같은 영양소 흡수율도 감소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소화하는 능력도 저하되어 복부 팽만감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위장 내 세균이 쉽게 증식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너무 빨리 하면 위에 부담이 가고 소화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위장이 더 무거워지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노화로 인해 식도 근육이 약해지면서 위산 역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고 잘 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따뜻한 국물 음식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 위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위 건강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소화 기능 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장의 운동 기능도 감소하면서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자주 먹으면 유익균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유산균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장 건강 유지에 좋은 방법입니다. 장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현미, 고구마, 귀리, 브로콜리, 해조류 등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 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장 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장 운동을 둔화시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를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과도 직결되므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 불량과 변비를 예방하려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으면 위장 리듬이 안정됩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는 것이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과식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커피나 알코올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위산 역류나 소화 불량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소화기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복부 마사지를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변비 예방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는 습관을 들이면 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공기가 들어가 위장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몸 전체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65세 이후에는 뇌의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점점 저하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뇌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위축되면서 단기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불균형하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너무 많이 보면 뇌 활동이 줄어들어 기억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적어지면 뇌 자극이 감소합니다. 노화로 인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져 뇌의 작동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학습과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뇌 기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기억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손을 자주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신문이나 책을 읽고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활발해집니다. 외국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의 신경 연결이 더욱 강화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거나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뇌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실천해 보세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뇌를 꾸준히 사용하고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 계산이나 암기 같은 간단한 두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기능이 유지됩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퍼즐을 풀거나 퀴즈를 푸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뇌를 더욱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B군, 오메가3,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녹황색 채소는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뇌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친 당 섭취는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뇌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작은 두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뇌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65세 이후에는 남녀 모두 호르몬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약해집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는 단순한 신체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과 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혈관 건강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근력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지방이 증가하고 복부 비만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지는 것도 호르몬 변화의 영향입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활력이 저하되고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안면, 홍조나 수면 장애 같은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호르몬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호르몬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감정 변화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불안감이 커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외로움이 증가하면서 우울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햇빛을 자주 쬐면 세로토닌이 증가하여 기분이 안정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기분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감정 변화를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분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음식이 호르몬 균형에 좋습니다.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햇빛을 자주 쬐면 비타민 D 생성이 촉진되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다이어트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되고 호르몬 균형이 유지됩니다. 명상이나 요가는 신체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호르몬 균형이 더욱 안정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됩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호르몬 변화를 완화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점점 약해지면서 감염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세포들이 외부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도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도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면 식중독이나 장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같은 면역 강화 영양소가 부족하면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면역세포가 몸 전체에 효과적으로 퍼지지 못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둔화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부족은 면역력을 더욱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면역력이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어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염 질환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독감, 폐렴, 대상포진 같은 질환은 65세 이후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면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 발생 위험을 낮추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신경통을 예방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코로나19나 기타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은 면역력을 보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백신을 확인하고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어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일부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일부는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후 가벼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감염 예방 효과가 훨씬 큽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염되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인해 보세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 키위, 피망 같은 음식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과 양파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녹황색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나 김치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면역세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견과류, 들기름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독소가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면역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신체 변화를 이해하면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과 관절 건강, 심혈관 관리, 소화기 기능 유지, 뇌 건강, 호르몬 균형, 면역력 강화까지. 이 6가지만 꾸준히 관리해도 노후의 삶이 훨씬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건강관리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예전에 이걸 좀 더 잘했더라면,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꼭 돈이 많거나 건강이 완벽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반드시 버려야 할 6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6가지만 내려놓아도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걱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돈, 자식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죠. 하지만 걱정한다고 건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친 걱정은 몸과 마음을 모두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일어나면 그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걱정들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걱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걱정을 적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라면 그냥 내려놓는 것이 답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려면 필요 없는 걱정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나간 후회를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떠올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를 반복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집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과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배움의 기회로 삼고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나 인간관계에서의 후회는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때 더 잘해줄 걸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잘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후회를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그저 경험일 뿐입니다.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후회를 줄이고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후회를 버리는 순간 노년이 한결 더 즐거워질 겁니다. 다음으로 자식 걱정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 있죠? 하지만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를 계속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후회를 자주 떠올리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후회하는 마음은 결국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후회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입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과거를 끊어내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했더라도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회를 줄이면 삶이 더 가벼워지고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집중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후회를 덜어내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남은 인생이 더 즐거워집니다. 다음으로 자식 걱정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평생 자식을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의 독립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챙겨주려고 하면 자식은 오히려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살고 있을까?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걱정을 받는 것보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기르기 어려워집니다. 자식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고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면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보다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오래된 물건들 모두 필요할까요? 사실 많은 물건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물건이 많으면 공간도 답답해지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집이 복잡하면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억이 담긴 물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몇 가지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안 분위기도 새로워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편하고 깔끔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더 여유로워지고 생활이 더 즐거워집니다. 다음으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흔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만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하는 습관은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과 SNS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삶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소중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남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 대신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이 비싼 차를 사든 해외여행을 가든 그것이 내 행복과는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더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매일 내가 오늘 잘한 일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 칭찬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비교하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주변의 행복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복을 축하해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비교는 경쟁을 만들지만 공감은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내 삶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이나 갈등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에너지가 소진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어렵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먼저 자주 연락을 하던 사람이라면 연락 빈도를 줄여보세요. 무례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꼭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정리의 시작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멀어지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관계라면 과감히 끊어도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세요.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제부터라도 필요 없는 관계는 줄이고 좋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보세요. 인간관계가 단순해질수록 마음도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노년에 반드시 버려야 할 6가지,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걱정은 이제 그만.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나간 후회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후회는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세 번째, 자식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도 마음도 더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면 내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 6가지만 버려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행복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내려놓아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이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